자, 부산민주언론 시민연합과 함께하는 언론 어게인, 한 주간에 있었던 언론에서의 뉴스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미진 모니터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 소식으로 지역 언론의 선거 보도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어제부터 후보자들의 현수막과 선거 벽보가 등장해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도 선거 분위기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4월 7일 새로운 부산의 권력이 될 부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 역할도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후보에 대한 검증은 크게 후보 인물에 대한 검증, 그리고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으로 나뉘는데요. 후보 인물에 대한 검증은 지금까지 후보가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 재산은 어떻게 형성했는지와 같이 후보의 과거에 대한 검증이고, 정책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1년간 부산시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와 같은 미래에 대한 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18일 부산시장 후보 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뉴스를 보면 후보들이 서류 봉투를 제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봉투 안에는 후보의 재산, 병력 사항, 세금 납부, 전과 여부 등 후보의 과거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지역 언론도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의 과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주에는 후보 검증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예. 주로 어떤 보도들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부산 MBC의 박형준 미등기 건축물 후보자 재산 신고에도 누락입니다. 해당 보도는 박형준 후보가 배우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기장에 있는 땅은 등록했는데 그 땅에 있는 건물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번 재산 신고에서만 누락된 게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후보 배우자 재산 허위 신고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엄중한 사안이고, 무엇보다 해당 보도를 통해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만큼 유권자 중심의 후보 검증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보도 이후에 이제 박형준 후보는 재산 신고 내역을 고쳤습니다. 네, 박형준 후보는 건물을 등록하지 않은 건 단순한 실수였다며 보도 이후 바로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 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수억 원에 달하는 건물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만큼 선관위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어떤 검증 보도가 있었습니까? 네, KBS 부산의 박형준 후보 주거용 건물의 불법 창고입니다. 예, 박형준 후보에 대한 또 검증 보도였네요. 네, 김영춘 후보는 해수부 장관 청문회도 거쳤고 작년 총선에도 출마해 여러 번 검증이 된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박형준 후보에 대한 검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이어주시죠. 네, KBS 부산의 보도는 박 후보의 또 다른 기장 땅에 있는 건물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소매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창고로 쓰이고 있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곳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좁은 길에 화물차가 자주 드나들면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창고로 쓰이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KBS 부산의 이러한 검증에 대해 박 후보 측은 불법인 줄 몰랐다며 해당 창고는 곧 허물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이후 LH 직원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투기가 최대 이슈로 부상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사안이지만 지역 언론의 보도를 통해 부산의 강서구, 기장군 일광지구에서도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비리 의혹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산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역 언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가장 적극적인 보도를 보인 건 KBS 부산이었습니다. KBS 부산은 부산도시공사의 특별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투기 정황을 밝혔고, 이 과정 중에 전산 조작이 이뤄진 점, 또 부산도시공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냥 넘어간 점 등을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부산시는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KBS 부산은 부산시의 자체 조사 발표 이후 취재를 통해 조사를 하려면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누구에게 받을지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의원, 국회의원 등 공직자에 대한 투기 의혹도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예, LH 이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만 그렇겠느냐 의문이 많았다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의원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에도 영향 미칠 수 있고 또 개발 정보도 잘 알 수 있는 만큼 더 언론의 감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드러났습니까? 네, 먼저 18일 구의원 일가 수상한 삼복도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예. 해당 보도는 부산 서구의 한 구의원 일가가 한 삼복도로 마을에 사들인 부동산이 7곳이고 공교롭게도 이후에 굵직한 개발이 잇따라 추진됐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이 구의원은 부동산 매임 시기를 전후로 구의회에서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 땅 사놓고 빨리 개발해라라고 그렇죠. 의회에서 주장했다는 얘기. 국회의원 투기 의혹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고요? 네, 22일 보도한 법 어기며 땅 소유, 개발 계획 착착에서는 연제구 이주환 의원 관련 투기 의혹을 다뤘습니다. 이주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송정해수욕장 일대 농지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임에도 수년간 내버려뒀고 여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와 맞지 않는 운영이 있었음에도 해운대구는 단 한 번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 국회의원 18명의 농지 소유 현황, 농지법의 허점 등을 짚었습니다. 예, 예. 이게 진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또 제발 이번에는 좀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거를 지역의 문제로 가져와서 심층적으로 취재한 보도였네요. 네,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LH 사태를 통해 아파트뿐 아니라 농지도 투기의 대상이 돼 왔다는 게 드러났다며 예. 부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또 그 목적대로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고 보도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언론 동향입니다. 지난 23일 전국 언론 노조는 논평을 하나 냈는데요. 박형준 후보에게 묻습니다로 시작하는 논평은 박형준 후보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1년간 한국 언론에 가해진 탄압으로 인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후과를 감내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네. 언론 노조가 나열한 1년간의 언론 탄압 사례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먼저 2008년 8월 KBS 이사회가 정현주 KBS 사장을 해임한 건, 2009년 3월, 4월 미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PD를 체포한 건, 2008년 10월 이명박 후보 특보 출신을 YTN 사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에 반발한 노종면 언론노조 YTN 노조지부장 등 6명을 해고하고 6명 정직 등 33명에게 징계를 내린 건, 2009년 2월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에서 용산 사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 살인 사건 적극 홍보하라는 지침을 경찰청에 전달한 건, 마지막으로 2009년 7월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 및 신문의 방송사 소유를 허가한 것. 이렇게 언론 노조는 위의 사례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한 이는 누구인가? 10년이 지났지만 언론 노조 1만 5천 조합원들에게 박형준 후보의 이름은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언론 노조의 성명까지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민원연의 문미진 모니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